지난 1월 중순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포로를 생포했습니다. 제작진이 단독 입수한 20세 북한군이 생포 당시 영상인데요. 이미 팔과 다리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Берите, надо ее плотно поднять. Надо. Быстрее.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가족들이 없어? 있어?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생포가 됐는지 혹시 기억나는 대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두가 도착당해서 긴 당감원에 들어있다가 쳤어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다리가 갈 수가 없었어. 이게 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사람이 싸우는 것도 모르면서 실제 전쟁을 할 때까지도 우리가 맞춰야 게 우크라이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살고 싶다라고 적혀있네요. 한글로 쓰여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작성해서 쿠르스크 전선에 뿌린 전단지입니다. 정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유인하고 생포하고 공격까지. 이제 드론은 현대 전장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산이 됐는데요. 전 세계 어떤 군대라도 드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육군 방위 산업의 발전을 알리는 전시회장. 한국 측의 초청으로 우크라이나군 소속의 페트로 소령이 이번 전시에 방문했습니다. Wow. Helium oxygen, liquid hydrogen drone. Hydrogen drone. Especially the liquid hydrogen. Liquid hydrogen. What's the range? Well, using the LTE communication. Actually, the LTE communication does not have any limit of the communication. It's a tank like that. Yeah, with this is a 12-liter tank. With this liquid hydrogen tank. Drone is looking very good, but we in Ukraine have no facilities for liquid hydrogen. Like this hydrogen facility is very good, very long range, but we don't know where to take this liquid hydrogen. 우크라이나에서 대드론 전투를 치르고 있는 만큼 드론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국의 최첨단 장비에 눈길이 갑니다. 페트로 소령이 한국에 방문한 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활용 경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At the moment, we in Ukraine experiencing a lot of drone attacks, especially night Shahid drone attacks. Every night, all over Ukraine, tens and thousands of Shahid drones are passing by and looking for their aims, possibilities. We're showing the theory, what we know, what we achieved during more than 10 years of development of drones in Ukraine, countering the Russian invasion. A bit about myself. I'm the 최근 대한민국도 북한군의 전쟁 참전으로 드론 전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 사항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 페트로 소령.
and very effective. Collaboration with other part of drone productions, and of course on the front line it's very important to have universal parts. Wow. Oh. 그의 실전 경험이 값진 선물이 됐습니다. I'll have that. Thank you so much, sir. 소령님도 지금 저쪽에 러시아 모관부에서 나온 사람이 2명 있어서 좀 굉장히 디테일한 면은 얘기를 못 해주셨지만 작전적인 목적에 따라서 드론을 분류하고 최대한 호환성이 높은 부품들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가 있죠.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풍선 잔해와 함께 폐정이와 쓰레기들이 발견되면서 북한에서 날린 오물풍선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커? 한반도의 지형은 특정 기후나 특정 계절일 때 바람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가 쉽고, 그것을 이용해서 북한은 현재 풍선을 이용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디에서 날리고 언제 날리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게 되면 대량으로 사용해가지고 뭐 1000개 중에 풍선 1000개 중에 한두 개는 원하는 곳에 맞춘다. 이미 북한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겠죠. 그거는 일종의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충 건 풍선이지만. 근데 지금 북한이 보낸 그 오물풍선은 아직까지 그런 추진장치는 발견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만약에 추진장치를 붙인다 그러면 낮은 단계의 드론이라고 볼 수 있긴 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상공은 안전한 걸까요? 한국군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드론 TF팀을 운영하는 사단에서는 드론 관련 토의와 대응 방법들을 수시로 논의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실전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근데 이제 영상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맞은 게 지금 아까 참호전이잖아. 드론으로 이제 그 참호 속에 있는 어떤 요소를 선별적으로 타격을 한다는 게 이제 대드론 시스템에 드론건 그리고 안티 드론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지고, 안티 드론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중입니다. 네, 이 장비는 저희 사단에서 운영하는 안티 드론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m 내에 있는 드론 및 이상 비행체에 대해서 방구 형태의 보호망이 형성되고 방구 외부로 이제 드론이 나가게 됩니다. 안티 드론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직접 휴대해서 원하는 드론을 조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실전 연습은 필수입니다. 드론 재밍하겠습니다. 재밍! 맥없이 드론이 떨어집니다. FPV 드론과 같이 초소형 드론은 물리적인 타격으로 무력화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수신 중인 전파를 방해해 비행을 무능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파수 대역별로 다 잘 나오고 있어요?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 드론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통신 주파수, 예를 들어서 뭐 조종 신호, 뭐 영상 신호 또는 이제 GPS 뭐 이런 신호들을 이제 방해하거나 이제 교란을 해서 이제 통제권을 잃는 이제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드론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찾아내 방해 전파를 발사합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가요?
현재 버전에서는 지금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고 있는 그 지정된 주파수만 제밍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불법 주파수를 사용하는 드론들은 지금 버전 가지고는 제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안티 드론 수준은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요? Hi, good to see you. No. 러시아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보안을 당부하는 드론 개발 회사. Використовується це є аркани, відповідно двох по 4 канали блокування кожен, від нижчих до вищих частот. Залежно від радіосигнатури, яку використовує супротивник, ти визначаєш, що необхідно застосувати. 막대가 많을수록 전자전 시스템이 차단할 수 있는 주파수도 많아집니다. 이건 8개에서 10개까지. Але не подумайте, що так ходять. 하지만 전장에서 수비수인 방패가 발전하면 공격수인 창도 새로운 발전을 거듭합니다. Чують, що ти хочеш подавити, що ти не хочеш подавити. Канал управління. Та без проблем. 최근 전장의 이슈는 광섬유 드론. З усім, такий щасливий, на позиціях. 우크라이나군의 월등한 전자전 시스템을 뚫기 위해 러시아군이 개발한 건 바로 섬유광학을 사용한 드론이었습니다. 전파 방해를 뚫고 유유히 탱크를 폭발시킨 드론.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자와 드론은 무선 전파가 아닌 빛으로 통신하는 광섬유로 통신을 합니다. 결국 전파 교란 없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로써 방패가 우세했던 전장이 새로운 창의 등장으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광섬유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에 돌입한 사람들. 먼저 드론을 막으려면 드론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오늘은 제작한 광섬유 드론을 시험 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на система керування робить дрон ніяк не вразливим до засобів РЕБ, радіоелектронної боротьби. Вона дає нам можливість літати, не зважаючи на радіоелектронні перешкоди, на радіогоризонти. 과연 잘 날 수 있을런지. 갑자기 힘없이 떨어져 버린 드론. 아직은 조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고 다시 도전하겠죠. Я рахую, що аварія сталася через залом оптоволокна. Це, на жаль, проблему, яку вирішити буде неможливо, тому що оптоволокно по своїй структурі нагадує скло. В натяжку воно міцне, коли йде залом, воно максимально легко рветься і втрачається сигнал керування і відео. In less than 3 years, we've seen a proliferation of UAVs in all the possible senses in terms of type, function, range, capability, capacity, so everything. This war demonstrates how quickly technologies can evolve and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the necessity to adjust as quickly as possible. Це гонка озброєнь. І війна змінюється, якщо не погодинно, то потижнево точно. І те, що вчора було
ноу-хау завтра стає просто рудиментарщиною і забутим історією якимось інструментом. Така реальність. І великі компанії, тобто в нас з'явилися там цілі такі заводи, фабрики дронів, які виробляють десятки тисяч дронів, і таких компаній до 500 компаній. Тому, скажімо так, що у нас є найкращі умови податкові, ми прибрали всю бюрократію для виробництва дронів, уряд почав інвестувати в це гроші, і сьогодні ми маємо великий ринок і конкуренцію в цьому напрямку. 우크라이나군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드론 기술이 있습니다. І тому ми багато приділяємо уваги автономії дронів, ми розвиваємо автозахоплення цілі, технології рої дронів, і це там один із наших ключових фокусів на сьогоднішній момент. 여기는 군집 드론 시험 비행장. 여러 대의 드론이 협력해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군집 드론은 드론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움직이거나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본격적인 AI 드론. 아직은 개발 단계 중입니다. You can fly fully autonomously without in every jamming situation. In future, there'll be no pilot at all. In swarm drone, you can control drone like one operator control different drones without any training at all. Вилітаючи на поле бою, дрон має сам, штучний інтелект у дроні мається на увазі, має сам определяти свою ціль, скорость підльоту, таймінги, з якого біку до неї краще підійти та знищувати її. Тому за цим дійсно майбутн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시험 비행. 다들 초집중 상태인데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드론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As my teachers say, who never drop, that never fly. As you can see, yes, we have two crash. This crash will give us experience to not crash in future. 이런 노력들이 모여 전장의 드론 기술 진화는 계속됩니다. 개활지에서 맨몸으로 다니는 건 위험한 일인데요. 이를 포착한 건 지상 드론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과 달리 다양한 센서와 자율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포착해 작전을 수행합니다. 주로 바퀴나 트랙을 이용해 지면을 이동하는 로봇 형태의 지상 드론. 전장에서 북한군과 교전을 했다 합니다. Коли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 наступали, хлопці працювали по них нашим бойовим модулем. Їх зара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 їх просто впускають там по 30-40 людей в поле, дають зброю і кажуть, рухайтеся в цьому напрямку, і наші хлопці вже чим можуть, тим і там на відстані кілометр-два достають і стріляють. 원격 조작으로 수행한 작전. 북한군과의 교전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없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You can fire here. Fire. Один цей бойовий модуль може положити взвод з 30 людей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які знаходяться на відстані 1 кілометра. Сам бойовий модуль буде якраз контролювати поле бою. 이 또한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무기입니다. 모든 것을 뚫는 창은 없고 모든 것을 막는 방패는 없습니다.
2025년 전장은 드론 기술 진화의 실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현지 취재 중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민은 물론 군인 그리고 전문가까지 대한민국에서 온 우리에게 하나같이 하는 말은 드론 전쟁은 한반도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였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한군이 전쟁에 참전한 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지상 병력은 물론 드론 부대의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폐건물도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활용 중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북한군의 분위기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Я розвертаю дрон, даю йому. Ось в цьому окопі. Він побіг в ту сторону, він побіг до тих окопів, а треба от до цього йти. Тут зв'язку немає. 드론 소리와 드론의 움직임에 익숙해진 북한군이 이젠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 처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드론 계속 날아 계속. О, конечно, засеби, бля. 저걸로. 늑대. четыре. 드론. Four drone. 땅땅땅땅땅땅땅 해. 땅땅땅땅 해가지고 three. Good guy. 전장에서 여유로운 모습까지 현대 문명과 기술에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They are like the cavemen. I mean, the North Korean people. They don't use like smartphones. They don't know what the drones is, what the drones are, and how the drones work. But now they are learning because they are working with the Russian army. They are learning how to use the modern technology. And I don't think that's a good sign for the South Korean people. I mean, after this war, I think they there are like many North Korean soldiers will know how to fly the drones, how to make big damage, and who they're gonna use that to. I think the first target gonna be the South Korean people. 드론이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잖아요. 북한은 가난합니다. 우리는 잃을 게 굉장히 많죠.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의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능력, 운용 노하우를 만약에 북한군이 습득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꾸준한 움직임도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인원이 8년간 연구에 매진한 결과 레이저 대공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레이더로 드론을 탐지한 후 레이저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빔 집속기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작동될 때는 빔 집속기가 이제 위로 상부로 리프트 형식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빔 집속기에서 광학 카메라로 표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레이저가 발사돼서 표적이 무력화되게 하는 원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 때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그 모든 전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드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또는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그 방어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드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출고가 있던 날 이 레이저 대공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양산 배치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정말 딸을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하나씩 개발을 수행을 했고,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방공 영역을 방어하는 그런 최첨단의 무기로서의 발전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한국의 방공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